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네, 찬찬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요. 네네, 가전제품에. 네, 어떤 일로 가압류가 들어왔나요? 예, 그런데,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제가 신고를 하고, 네, 접근금지를 시키고 이래서, 예, 어디 나가 사는지도 몰라요. 몇 예. 년 됐어요. 네, 생활비도 한 20년을 안 줬고 이랬는데, 네,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항이 모르는데 요번에 그런데 네, 이 제가 일을 다녀서 벌어먹고 사는데 일을 나갔다 오니까 네, 문을 강제로 아무 사람도 없는데 문을 네. 열고 들어와서 붙여놓고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황을 몰라요. 근데 네, 뭐 말씀하세요. 제가 예. 말하기 저거 하니까 남편이라고 할게요. 예, 남편이라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 예. 남편이 어디서 물건을 썼대요. 네. 근데 물건 값을 안 준다고 여기 제 집에다가 와갖고 이거 붙였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온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딱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일 갔다 오니까 그래놔가지고 네, 그랬군요. 얼마나 놀랬는지. 예. 그럼 상담자님 일단 남편분은 집을 나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한 7, 8년 됐어요. 아, 많이 오래됐군요. 7, 8년 네네. 정도. 그럼 네네.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고요. 네, 저랑 연락은 안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일 나가 있는 동안에 뭔가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놨다 그랬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살거든요. 아,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압류를 네. 다 붙여놓고 갔다. 예, 예. 그러면, 그런데 예, 저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보도 없이, 예, 이렇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업체, 그 붙이고 간 업체나 그쪽 사람들하고는 연락은 네. 해보셨고요? 네, 연락을 했더니까, 무슨 물건 값을 안 준, 그 사람들끼리는, 예. 예, 남편하고 통화가 되나 봐요. 근데 물건 값을 안 준다고, 네.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 주소가요, 같은 집에 사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렇다고 이 가압류 하는 사람 법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네. 이 가압류 한 법원 집행분하고 통화를 못했어요.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예. 자리에 없다고. 네. 그래서 통화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여기 있어서 할 수가 있다고. 네. 이 물건 준 사람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황 알았고요. 그러면 권윤주 변호사님이 옆에서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법적으로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변호사님 궁금한 점 있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남편분하고 헤어지고 사실상 별거 상태가 거의 7, 8년이 되셨고 네네. 그 사유는 가정폭력이셨다고 하셨는데 이혼을 별도로 하신 건 아니시죠? 이혼은 아직 안 했어. 예. 이혼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혼을 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면 지금 물건에 압류가 되신 거죠? 네네, 가전제품이요. 그 가전제품이 대략 조금 물건이 좀 많은가요? 냉장고, 텔레비전.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네. 텔레비전하고 네. 에어컨하고요. 그러면 그 물품들이 좀 조금 오래된 물건인가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신 것이고. 네, 한 10년씩 다 됐어요. 10년 넘은 것도. 그러면 사실상 구입 시기는 남편분하고 별거 하기는 조금 전일 수도 있겠네요. 물건에 대해서요. 물건은 남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 사는 거예요. 직접 사셨고요. 어차피 네, 남편이 생활비도 거의 생활비를 20년을. 예. 생활비를 거의 한 20년 동안 생활비를 안 줬어요. 예. 제가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 혼인 기간은 총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혼인 기간은 좀 오래됐어요. 예. 20년은 넘으셨겠네요. 네네. 예.
그 남편분이 이렇게 지금 이혼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는 그냥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뭐 절차를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하신 거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예.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또 변호사를 살려 그러니까 네. 돈이 들어가서 제가 돈이 없어서 예. 변호사를 못 사갖고 제가 이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채무를 부담했다, 물건값을 안 갚았다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지금 현재 무슨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요. 모르세요. 그 네네. 남편이 예를 들면 신용 불량자라거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어떤 상황인지. 여기 가정폭력 저거 했을 때 그 신용 불량자로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주소지는 계속 같이 쓰고 계시고 남편의 네네. 실제 주소지도 잘 모르시고 연락처도 네네. 모르시고. 네네. 예. 일단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채권자 말대로 이혼도 안 하셨고 이제 주소지도 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집행 절차는 사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강제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이제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예, 보통은 이제 채무자 주소지에다가 송달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상담자님께서 우편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우편이 계속 반송 처리됐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등기 우편이 한두 번 왔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주민등록 초본이 떼지거든요, 채권자는. 그러면 그 초본을 상대로 그게 마지막 주소지니까 다른 주소를 모른다면 그 주소지에 여러 번 송달을 하고 법원에서 그 송달을 했는데도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뭐 폐문부재나 반송 처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그 주소지에 송달 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적 절차는 실제로 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개시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강제 집행문이 있다면 가능하고 가압류라면은 이제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현재 이제 상담자님이 해당 정확한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는 남편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직권으로 송달 처리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라는 이제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이제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가압류냐 압류냐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데 가압류는 맞으세요? 그냥 압류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그냥 모르시죠? 그거 빨간 딱지라 그러나요? 그걸 붙여놓고 갔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부가 자기가 고유 재산으로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그 취득한 사람 것으로 단독 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제 명의가 특정이 되는 예를 들면 공시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명의자 개인 소유로 봅니다. 특정 소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요. 근데 문제는 유체동산 같이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혼인 기간 중에 실제로는 지금 상담자분이 실제 돈 내서 사셨지만 누구 돈으로 이거를 샀는지 또 이게 사실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부 중에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보아서 이거는 물건은 유체동산은 공유로 보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2분의 1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민법상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남편분 소유가 아니더라도 남편분과 상담자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민사집행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남편분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자기 배우자랑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공동 점유하거나 채무자 점유하는 경우에 재산 집행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상담자님이 갖고 계신 집은 부동산 등기부에 이제 본인 소유로 돼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별한 사유, 뭐 다른 조금 더 사회행위 취소 등 하여튼 여러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경우는 집행이 일단 된 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있는 통상적인 사례고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같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금 이 물건 하나하나가 다 내 거다.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주장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압류라면 그냥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승소 판결문 유사한 판결문을 가진 경우는 압류라고 하는데 압류를 당하신 거라면 이 물건이 내 소유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제3자 이의의 소라는 좀 어려운 소입니다. 그 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로는 남편과 내가 전혀 별개의 생활을 한 지 오래고 그 남편이 나갈 때 의사는 이 물건 다 와이프인 거 인정하고 포기하고 나간 거다. 그렇게 산 지 세월이 오래돼서 이건 채무자와 나의 공유가 아니라 나의 단독 소유다라는 주장을 소송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신다면 제3자 이의의 소라는 것을 해당 그 집행 법원, 그 집행 나온 해당 법원에다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묶어 놓으려면 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 그 경우 담보 제공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유체동산의 가액이 중고기도 하고 오래되고 또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사용하시던 물품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 합쳐도 중고가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정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 정도요. 어느 정도 가치로 혹시 생각하세요? 물건이요? 예. 물건이 오래돼갖고 예.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 그것을 어려운 소송을 하고 또 담보를 제공해서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고 이런 절차는 사실은 좀 권해드리는 게 무익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법적으로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 유체 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 유체동산의 최종적인 강제 집행 절차는 매각입니다.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로 낙찰받는 사람 대신에 내가 먼저 사겠다 그 가격으로 라는 우선 매수 신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절차에서 이 물건을 내가 사겠다고 신고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는 가격도 원래 같으면 이제 상담자님이 내가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하실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2분의 1을 공유자로서 다시 돈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지금 우선 매수 신고를 하시면서 그 매각 대금 2분의 1은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반은 안 주고 안 받는 법원하고 그래서 그 전체 매각 대금의 반값만 실제 납부하시면 물건을 되찾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가에 100만 원에 팔렸다 이러면 50만 원을 50만 원만 내시면 주면은 물건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 아니요. 되는 우선 거예요? 매수 신고권 행사를 하셔야 되고 신고요? 네, 우선 매수권 신고. 예. 우선 매도권 신고? 예. 네, 우선 매수, 그러니까 원래 남편분과 반반 지분이 있다라고 예. 가정을 하고 내가 내 거였으니까 먼저 내가 사겠다 해서 반을 가져오겠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그런 절차나 양식은 거기 경매법원 그 양식 서류란에 가면 있으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거 가서 물으면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정도는 간단하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반 가액, 최고가 매수 신고의 절반 가액 정도를 지출해서 안타깝지만 좀 그래도 법적 비용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것인데 그 비용으로 회복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거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됐는데도 이렇게 강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체동산 압류 집행에 강제 집행 권한이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강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현재 갖고 계신 부동산 소유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전제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체동산만 할 수 있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신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다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에 좀 흔히 이렇게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집이 어떻게 넘어왔나 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내가 막 그 여자 가정을 내가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그 여자 가정 지켜주는 조건으로 이게 저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참. 그럼 명의는 어쨌든 상담자님 명의로 돼 있지요? 네네. 예. 그럼 뭐 네.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걱정 안 네. 하실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제가 이 건우를 위해서 예. 이혼은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이혼 문제는 또 완전히 별도의 문제인데 네네. 7, 8년간 사실상 별거 하셨으면 이혼 사유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혼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상대방 부정행위한 경우도 있고 뭐 서로 아기의 유기, 뭐 방치, 생활비 안 주고 다 포함되는데 명확하게 지금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출하시는 거에는 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이고 절차 충분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집에 뭔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참에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